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학년 수학 15번째 시간인가요? 자, 15번째 시간. 방정식과 함수. 정확한 제목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예요.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자, 그런데 일단은 교과서랑 상관없이 요즘 설명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꼭 2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방정식과 함수, 모든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자,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네가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이해하시면 수학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차 방정식 대표적인 거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게 2차 방정식이죠. 물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좌변만 놓고 생각하면은 이건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좌변은 2차 다항식이죠. 이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좌변만 놓고 보면 2차 다항식이고 요 좌변, 우변 등으로 연결시키면 그게 바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대표적인 모양은 자 이렇게 나오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물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당연히 아무런 얘기가 없어도 a 값은 0이 아닙니다. 자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자, 이런 말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2차 항이 살아 있어야 돼요. 2차 항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A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이고 자, 만약에 우리가 2차 함수라는 말을 만약에 썼다. 문제상에서 2차 함수라는 말을 썼다면 이건 역시 2차 항은 살아 있어야 돼요. 2차 항 자체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도 A 값은 0이 아니겠죠. 자, 물론 2차 함수에는 그냥 a가 0이 아닌 것만 가지고 우리가 끝이 아니죠. 자, a 값이 자 0이 아닌 수는 0보다 큰 거하고 0보다 작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모양이 어때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되죠. 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위로 볼록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2차 함수도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2차 함수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정식하고 함수를 이 관계가 뭐냐? 방정식하고 함수의 관계가 자, 일단은 딱 보더라도 일단 여기 이 좌변에 있는 식하고 요 2차 함수에서 우변에 있는 식이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슷한 어떤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근데 2차 방정식은 등호하고 0이 나오고 2차 함수는 등호하고 y가 나올 뿐이에요. 자, 그런 뭐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지금 모양을 보더라도 둘 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살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이제 수학적인 이제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바라보는 이 수학을 바라보는 수학을 바라보는 자, 시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넓혀야 돼요. 자, 수학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 이제
뭐 이게 자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이라는 뭐 이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거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물론 뭐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뭐 최근에 판별식 같은 것도 배웠죠. 근의 판별식. 그걸 가지고 뭐 실근이냐 뭐 허근이냐 그다음에 뭐 실근 중에서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아니면 서로 같은 실근이냐 그 중근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근의 공식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켤레근이라고 해서 요 바로 직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만약에 2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한 근이 허근이면 자, 한 근이 허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찾아볼 필요도 없이 다시 계산해서 구해 볼 필요도 없이 나머지는 그 허근의 켤레근이다. 자, 우리 그런 거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뭐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자, 수학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요 방정식을 방정식으로만 바라보는 거는 아주 좁은 시야예요. 알겠죠? 자, 잘 기억합시다. 자, 방정식으로만 바라보는 자, 이거는 매우 좁은 시야입니다. 자, 방정식을 방정식으로만 바라보는 건 아주 좁은 시야예요. 이런 사람들은 발전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딱 주어진 것만 생각을 해요. 그거를 좀 시야를 넓혀요. 그래야지만 수학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봐봐요. 자, 좌변에 이제 식이 있죠? 이 좌변에다가 는 0을 붙여봐. 자, 우변에도 는 0을 붙여봐요. 그죠? 그러면 이 방정식은 마치 여러분들이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y는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 그 다음에 y는 0. 자, 얘네 두 개를, 그러니까 지금 잘 봐. 좌변에다가 는 y를 붙였잖아, 그지? 좌변에 는 y를 붙였죠. 우변에 0에다 는 y를 그냥 붙여본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방정식 있잖아.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은 마치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원래는 이렇게 두 개의 식이었어. 자, 이 두 개의 식에서 누가 사라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방정식은. 자, 이거 좀 헷갈리는데 잘 이해해야 돼. 자, 이 방정식은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겠어요? 어떻게 하면? 자, 여러분들의 대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하면 이 방정식이 얻어질까요? 바로 y를 뭐 하면? 소거하면 되겠죠? 자, y를 소거한다는 거 y를 없앤다는 거지. y를 없앤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한 문자를 소거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뭐 한다고 그래? 연립방정식. 맞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 첫 번째 식하고 이 두 번째 식이었던 거예요. 두 개의 식이었던 거예요. 이 두 개의 식에서 누구를 소거한 거야? y를 소거한 거라고. y를 소거하면 자, y를 소거하면 이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결국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방정식.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은 이 두 개의 식의
연립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 다시 쓸게 잘 봐. 어려우니까. 자,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을 방정식으로만 바라보는 거는 매우 좁은 시야예요. 발전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라봐야 되냐면, 자, 우리 수학에서, 자, 요것도 수학에서 이렇게 화살표 쓰는 거는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좀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이게 같은 말을 동치. 자, 동치라는 거 뭐냐면 수학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x 제곱 이거 있잖아요. 이거 4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만으로 바라보는,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자, 이거랑 똑같은, 이 2차 방정식이랑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바로 y는 4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이라는 이 2차 함수와, 자, 이 y는 0이라는, y는 0은 사실 뭡니까? x축이죠. 얘는 뭐야? 얘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죠. 얘들 둘의 뭐랑 똑같다는 거야? 얘들 둘의 연립방정식이랑 똑같다고. 그러면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뭐 근이라고도 하죠.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은 이 연립방정식의 해와 똑같은 거죠. 해 또는 근. 오케이? 자,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다. 이 연립방정식의 해랑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냥 2차 방정식의 해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랑 똑같다고요. 맞잖아. 여기서 y만 소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라고. y를 소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y를 소거하기 전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y를 소거해서 이런 모양으로 푸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의미가 똑같다고요.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예요? 연립방정식의 해의 뜻이. 연립방정식은 여러 개의 방정식이 있는 거지? 그럼 그 여러 개의 방정식들 중에서, 자, 그 여러 개의 방정식들 중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그 여러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통적인 공통해를 구하는 거예요. 공통해. 공통근. 그러면 해라는 건 뭡니까? 해라는 거, 이 방정식 해는?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자, 우리가 해가 뭡니까? 해라는 건 뭐예요? 해는 그냥 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으로 봤을 때, 자, 이 방정식의 해 뭐예요? 저 등식을 만족시키는
뭐 x값이죠. 해는 이거는 이제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자, 얘는 물론 이제 이거를 2차 함수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이고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x, y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2차 함수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 부르는 건 여러 가지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2차 함수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똑같은 식에 대해서 x, y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야. 똑같은 거라고. 그죠? 아니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라고 부르고 집에 가면은 뭐 아들이나 딸이 되잖아요. 부모님의. 근데 뭐 그렇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학교에서는 학생이라고 부르고 집에 가면 뭐 아들, 딸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역할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부르는 게 다양해질 수가 있는 거라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함수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함수라고 불러도 되지만 그냥 XY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불러도 된다고. 그래서 요런 2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런다고, 도형의 방정식. 나중에 나올 말이지만. 그럼 이거를 봐봐. 이걸 이제 그래프로 생각을 해봐. 그래프. 그냥 이걸 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 방정식의 해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Y 값을 얘기를 하겠죠. XY 값. 뭐 X 값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XY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얘는 XY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뭐 XY 값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돼? 그래프 상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포물선이 있다. 그럼 이 포물선 위에 점들이 어떻습니까? 점들이 무수히 많죠? 그런데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이 식에다 대입하면 성립해요, 안 해요?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죠? 성립하잖아. 성립한다는 걸 만족시킨다고. 그럼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점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해는 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등식을 성립시키는 어떤 x값 내지는 xy 값이지만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바로 그 그래프 위에 점입니다. 점이 바로 해예요. 해. 점이라고. 그래프적으로 설명을 하면. 식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그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림상에서 봤을 때의 해라는 건 그 도형 위에 있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켜야 돼.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켜야지만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연립이라는 건 여러 개의 식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 개의 식을 전부 다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통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자, 요 두 개가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식하고 이 두 번째 식 있죠? 퀴즈야. 자, 이 첫 번째 식하고 이 두 번째 식은 이 둘은 뭘로 연결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뭘로? 연립방정식이라는 거. 연립방정식은 이 식도 만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자 1번 식도 만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식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아니 그냥 퀴즈 하지 말자. 엔드입니다. 엔드. 알겠죠? 1번하고 2번은 엔드야. 연립방정식에서. 자, 엔드 그리고 둘 다 모두 동시에
교집합. 알겠죠? 지금 벌써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and 그리고 둘 다 모두 동시에 교집합. 얘네 연립방정식의 두 식은 그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둘 다 동시에, 둘 다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공통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공통해는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식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의 입장으로 봤을 땐 뭐가 되겠어요? 이 두 도형의 교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점. 교점이 뭐야? 교점이 만나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자, 이 도형 위에도 있어야 되고 이 그래프 위에도 있어야 되고 이 그래프 위에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은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이 2차 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첫 번째 누구?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은 0이라는 2차 방정식. 즉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자,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과 두 번째 y는 0이라는 x축. 자, 얘는 x축. 얘는 뭐예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자, 이 x축도 일종의 직선이죠. 그러면 자, 이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이걸 우리가 좀 함수적인 사고방식으로 자, 얘를 시야를 넓혀서 두 개의 식의 연립방정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2차 방정식은 얘들 둘의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 이게 좀 잘못됐네요. 자, 여러분들 너무 미안합니다. 요즘에 자꾸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자꾸 오류가 좀 많이 나와서. 항상 지금도 거의 9시가 다 돼가는데, 저녁 9시가. 밤늦게 이렇게 찍다 보니까, 막 너무 좀 체력이 나간다고 해야 되나? 낮에는 또 막 여러분들한테 뭐 전달 사항이라든가 학교 그런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서 밤에 보통 이렇게 찍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자 요 2차 함수하고 자 요 직선이죠. x축도 하나의 직선이야. 이 직선하고의 교점을 찾는 거라고 교점. 그러면 교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예를 들면 2차 함수.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근데 만약에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교점이 몇 개 나와요?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 나오죠? 이 교점이 두 개라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린 건 아니야, 지금. 예를 들면. 그래프를 그렸는데,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x축이 만약에 이렇게 2차 함수를 관통해. 그럼 교점이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죠? 그러면 이 방정식도 결국에는 근이 몇 개라는 거야? 서로 다른 근이. 두 개라는 거야. 근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서 접해. 요런 걸 우리가 접한다고 그래요. 접한다. 그럼 이렇게 접한다. 그럼 이거는 자, 접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교점이 몇 개야? 자, 이건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건 교점이 한 개죠. 근데 이거는 자, 이런 교점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 이게 뚫고 지나가는 거고 이거는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교점은 한 개지만 자, 이거는 접하는 교점이기 때문에 중군 이건 좀 특별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 중군을 가질 때가 있잖아. 요거 이 교점은 이제 접하는 점인데 이거는 이제 중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그다음에 x축이 요 밑으로 지나가. 즉 이 포물선하고 안 만나요. 만약에 안 만나면 이거는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습니다. 교점이 없다는 거는 실근이 없다는 거예요. 실근이. 즉 허근을 얘기를 합니다. 허근을. 이때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때는 이제 중근. 물론 이게 교점은 한 개지만 이거는 그냥 보통 교점이 아니에요. 이런 교점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교점이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스치면서 접하는. 이게 접하는 형태의 교점이기 때문에 얘는 좀 특별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2차 방정식의 근은 중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교점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바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왜 그러면 허근은 이게 실체가 안 나오냐면 허근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수죠. 억지로. 허근이라는 것, 즉 허수라는 거는 우리가 허수단이라는 어떤 인공적인 수를 우리가 가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상에 있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 그래프에 있는 좌표 평면상에 있는 점들은 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본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거야. 실체. 실체라는 건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것들은 눈에 보인다고. 근데 허근이라는 건 우리가 인공적으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수란 말이야. 억지로 만들어낸 수.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실체가 없어요. 실존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상에서는 허근이 잡히지가 않아. 허근이 안 보여요. 허수는 그래프상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수 단위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좌표 평면이라는 건 실체가 다 있어요. 0을 기준으로 여기가 1, 2 이런 수들을 다 대응시킬 수가 있다고. 이런 실수들을. 여기 뭐 2분의 1도 있고 그럼 여기가 2면은 요 2 사이에 뭐 루트 2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실체가 있는 값들이에요. 실체가 있는 것들을 좌표 평면에서 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허수는 실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허수는 좌표 평면상의 표현이 불가능하다. 자, 지금 여기서는 아주 설명을 짧게 하고 있어요. 자, 같이 봅시다. 설명을 좀 짧게 하고 있는데, 자,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교과서. 자, 이제 교과서 여기서부터 한번 훑어나가 봅시다. 자, 교과서.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x축의 교점이라고 그랬죠? 자, 앞으로는 교점이란 말 나오면 여러분들 뭐 떠올려라? 연립방정식. 자, 다시. 자, 교점하면 여러분들 뭐 떠올리라고요? 연립방정식.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이란 말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교점 떠올려야 돼요. 교점.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그러니까 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x축의 교점이라는 거는 얘하고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겠다는 거죠. 자, 근데 x축이라는 거는 식으로 나타내면 y는 0이죠.
그럼 y는 0하고 요 2차 함수하고 연립해서 풀면은 당연히 문자를 하나 소거해야 된단 말이야.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문자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줄여야 돼. 문자 줄이기 좋게 생겼잖아요. y 자리에 0 대입하면 되니까. 그 y 자리에 0 대입하면 결국에는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럼 여기는 교점이 몇 개 나온다? 2개. 자, 이 교점이라는 것. 이거 교점 2개죠? 교점 2개. 이 교점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점이 2개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실근이 2개다. 서로 다른. 물론 이제 이 교점은 서로 다른 거죠. 얘랑 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점은 실체가 있는 거야. 교점이라는 건 눈에 보인다고. 그러니까 교점이 2개라는 건 벌써 실제로 존재하는 실근이 2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나가면 요거는 교점이 몇 개? 교점이 1개. 근데 교점은 1개지만 이거는 자 보통 교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교점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건 접하는 교점이죠. 그걸 뭐 접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이 접하는 교점은 이거는 교점 자체는 1개지만 이건 결국에 중근을 의미한다. 중근. 그 다음에 이때는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다는 거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허근이라는 겁니다. 물론 허근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그래서 판별식 b제곱은 마이너스 4ac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요 판별식 요거는 왜 나온 거냐면 결국 이게 판별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판별식을 교점의 개수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뭐야? 요렇게 지나가면 자 x축이 요 포물선을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간다는 거 이건 마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x축이 요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요거는 중근의 상황. 그 다음에 아예 만나지 않으면 이거는 허근의 상황. 마치 이 그림 자체가 일종의 판별식이라는 거예요. 판별식. 그래서 여기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표를 보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 그런데 그거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좀 함수적으로 이 방정식을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로 쪼개가지고 마치 연립방정식, 교점이란 거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 그 교점의 개수는 2개, 1개, 0개 이렇게 나옵니다. 맞잖아요. 2개, 1개, 0개. 그리고 이런 모양을 다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물론 이건 이제 A 값이 이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제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이 결정되겠죠. 오케이? 뭐 이런 겁니다. 자, 이 표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조금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왜 배우겠어요? 이런 거를. 야, 이런 걸 왜 배우겠어? 이런 걸 이제 배우는 이유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수학을 바라보는 시야를 좀 넓히자는 거지. 근데 이 수학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면 뭐가 좋냐면 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수학적인 그런 시야가 넓어지면 문제를 풀 때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하다고. 자, 뭐가 편한지 이제 여러분들 해볼게요. 자, 봐봐. 야, 봐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면, 자, 다시 한번 보면은, y는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다. 자, 이때 a는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그러면 요 2차 함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어요. c는 0.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 방정식을 지금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 방정식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 다음에 y는 0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들 둘의 어떻게 보면 연립방정식이 요게 된다. 그죠? 그래서 얘들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이 x축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잖아. 자, 이거는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교점이 몇 개 나오는지를 눈으로 확인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요 전에 방정식에서 판별식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판별식을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를 이미 배웠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럼 이게 왜 이 두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하냐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더 편할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명확하게 정리를 머릿속에 해놓는 거지. 자, 이런 상황. x축이 2차 함수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상황은 d가 0보다 큰 상황하고 동일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상황은, 자, 접하는 상황은 d가 0인 상황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 다음에 이 아래로 그냥 아래로 그냥 이렇게 만나지 않고 지나가는 거는 d가 0보다 작다. 이 상황과 일치한다. 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면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이 쉬운 거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림 그리기가 편할 때가 있고 그냥 식으로 판별식 계산하는 게 편할 때가 있다고, 문제마다. 그럼 이걸 적재적소의 이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문제마다 그림을 그려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고 그냥 식으로 빨리빨리 계산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봐봐. 야, 니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의 교점이죠? 얘하고 얘의 교점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그림 그려야 되잖아. 그럼 이 그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2차 함수 그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야 되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돼? y는 이게 완전제곱으로 바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x 플러스 뭐라고 해야 됩니까? 2분의 5의 제곱. 이거 중학교 때 했잖아. 이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라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상수항이 얼마만큼이 더 들어갔어요? 4분의 5만큼, 4분의 25만큼이 더 들어갔죠? 2분의 5의 제곱, 2분의 5의 전체 제곱이야.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만큼이 더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괜히 이유 없이 더 추가해주면 안 되니까 빼줘야 된다고, 뒤에서.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또 빼기를 해줘야 돼요. 4분의 25를.
그럼 이거 꼭지점 얼마입니까? 꼭지점. 꼭지점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29. 그럼 이걸 그려야 되잖아. 그럼 꼭지점이 어디 있는 거야? 몇 사분면이 있어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3사분면 있죠? 꼭지점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럼 x축하고 교점 몇 개야? 2개라고. 근데 벌써 이걸 봐봐. x축하고 교점이 2개라는 거를 지금 찾는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뭐 하는 게 빨라요? 판별식 쓰는 게 빠르다고. 그럼 이거 판별식 쓰면 뭐 나와? D는? 판별식 D는? 5, 25 마이너스 4A씨니까 4 나오잖아요. 얼마입니까? 29죠? 양수라고.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거는 바로 이렇게 관통하는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는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통하는 상황이 D가 0보다 크다고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그냥 판별식으로 구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적재적소에 내가 필요한 거를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봐봐. 이제 이거 4번. 나머지는 하지 말고 4번. 그럼 얘 하려면 또 이거 완전 제곱으로 바꿔가지고 2차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x축이 어떻게 관통하는지 어떻게 지나가는지 살펴봐야 돼. 그거 귀찮다는 거야. 그럼 그거랑 동일한 상황이 뭐야? 이 2차 함수하고 x축을 생각을 안 하고 이거랑 동일한 상황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을 찾아서 만들어서 이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구하면 되는 거죠. 판별식은 뭐가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이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7이라고 마이너스 7은 음수죠? 자, d가 음수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프적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는 바로 x축하고 2차 함수가 만나지 않는 x축하고 2차 함수가 만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판별식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판별식을 쓰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2차 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잖아. 그냥 판별식 써버리면 편하잖아요. 그죠? 2차 함수 그래프 또 그려가지고 x축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그걸 다 살펴보고 되게 귀찮단 말이야. 판별식 쓰는 게 더 편해. 그렇다고 판별식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어떤 경우에는 판별식이 판단하기가 더 어렵고 그림으로 그리면 더 빠르게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문제마다.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오늘 하고요. 예제 1번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풀려면 또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자, 뭐 거의 시험 범위는 다 끝났기 때문에 거의 시험 범위에 거의 도달해 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까지 했다고 해서 진도를 더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진도는 계속 나갈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만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제 1번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